그린벨트 문제는 여기 지금 땅 가진 분들 다 조사해가지고 시의원, 도의원, 장차관 관계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이건 없애야 돼요. 은행의 최대의 목적은 뭐예요? 채무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본주의가 지금같이 빚어지는 부익부 빈익부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누가? 정치하시는 사람들.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도 거기에 더 붙어서 뭐 하나 떠먹으려고 기생충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한문도 교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죠.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거, 그리고 비아파트, 요컨대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데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딱 들으면 좋죠. 네, 좋은데 여러분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고 8월 8일 발표했잖아요. 그때 기사들의 어떤 내용들하고 칼럼이나 내용이 다 대책 없다 했어요. 대책 실효 없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가격은 내려올 기미가 없었어요. 보통 이런 거 발표하면 딱 충격받아서 시장이 딱 죽거든요. 하나하나 뭐 정치적이나 어떤 이 시장 상황으로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 해제는 얼핏 보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MB 때 정부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판단됐을 텐데 MB 때 뭐라 그랬냐면 그린벨트 풀어서 반값에 분양하겠다 그랬어요. 반값. 중요한 건 가격을 얘기했습니다. 이 정부는 그 얘기를 안 했죠. 기득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는 것이. 자,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자, MB 정부는 분양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뭐 건축비를 몰랐나요? 다 알았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건축비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이면 비싸게 해서 최고 비싼 게 1,300이거든요. 지금 서초동에 요번에 1,300이면 오늘 39,000이잖아요. 그럼 4억 잡을게요. 그럼 땅값은요? 200% 잡으면 반 잡으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얘기인데 대충 하면 1억에서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린벨트는 어때요? 더 싸잖아요. 더 싸죠. 그러면 답 나오잖아요. 5억, 6억, 7억, 8억, 9억에서 끝나요. 원가는. 그럼 그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10억 이하로 다시 강남 아파트 분양한다. 지금 시세 얼마예요? 25억이잖아요. 그럼 반값은 아니더라도 계산 대충 하면 여유 두고서 한 60, 70%에 분양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집을 살까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고. 정책의 방향이 모호해요. 그때 저 MB 때 세곡동, 내곡동 거기죠? 다 반값을 했죠. 근데 거기 하고 그때는 속도가 있었어요. 되게 빨리 추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거든요. 그나마 거긴 좀 빨랐고 다른 데는 좀 늦었는데. 늦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방식이 그냥 토지 보상 제도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보상하고 협의하는 것밖에 없었고 전 정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토지 보상만 하니까 가격이 안 맞으니까 자꾸 싸움이 나서 시간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체한지를 썼어요. 입체한지가 뭐냐면 땅을 대신 주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게 토지 보상이 빨리 끝났어요. 제 생각에 이런 얘기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기 지금 땅 가진 분들 다 조사해가지고 시의원, 도의원, 장차관 관계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이건 없애야 돼요. 그린벨트 바로 옆에 땅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거 나올 것 같아요. 100% 느낌에. 왜? 가격도 발표 안 하고 시기도 발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를 볼 수 있어요. 잘 투자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웃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하나 짓는데 그 주위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안 되면 학교를 못 짓게 합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급하게 발전하고 전쟁 때문에 좀 짧다 보니까 그게 지금 좀 정비가 잘 안 되고 그냥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건축의 동의율이 지금 75%까지 예전에 80%였어요. 낮췄어요. 이거를 또 70%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합 설립인가. 조합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30%는 뭔가요? 이분들은 정말 컴플레인이 많을 거예요. 그죠? 특히 분당 같은데 들어와서 이제 나이 연세 한 60 넘고 70 넘고 막 이런 분들은 재건축하면 10년 걸릴 거, 뭐 10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좀 맡겨서 풀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에 1기 신도시도 포함되고, 그죠? 그럼 1기 신도시 70% 되는데 30%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좀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 예.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그런 네, 부분이죠. 법적으로 볼 때 80%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강제로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을 수용한다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죠? 90%면 더 이해가 되고. 이것도 중요한 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그럼 야당이 민주당이 할 것이냐. 이것도 좀 허들이 되겠죠. 걸림돌이 되니까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업 수익성이 있으면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그 주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민들이 알아서 했고 정부는 쳐다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나서가지고 일이 지금 꼬이는 경향이 좀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성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70, 80년대 지은 것들은 용적률이 100에서 150%예요, 재건축은. 그러니까 우리 법정상한 용적률이 아파트 같은 게 보통 250에서 300까지 가는데 여러분 지금 재건축 들어갈 것들은 뭐냐면 일기 신도시를 보면 돼요. 90년도에 지었잖아요. 90년 초에. 거기는 180에서 220%예요. 용적률이. 그러면 제가 방금 좀 아까 뭐라 그랬죠? 250에서 300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300을 줄 수는 없고 250의 평균을 맞추면 180이나 220인 아파트에서 180은 그나마 할 수 있지만 220은 힘들어요. 자기 돈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 싸잡아서 묶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이거 문제가 생길 거고 일기 신도시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게 사업성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지금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재건축 대상들이 다 180에서 220의 용적률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350, 400이 돼야 그나마 이게 사업성이 있는데 그걸 주면 이제 망가지거든요, 도시가. 이거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해외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개발도상국 부동산 이 투자의 어떤 그 매기 전세 대출을 레버리지로 사면 재건축하면 또 뛰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한 3년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쉽지 않다. 투자 조심하셔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재건축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신속통합도 넣고 기부 체납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뭐냐면 아니 예전에 했던 때는 봤던 게 그거죠. 예전에 했을 때는 재건축하면 돈이 남아 돌았는데 막 지금은 자꾸 돈을 내래. 그러니까 여기서 왜 내는데 따지게 되고 내는 금액이 1억이 아니라 4억 돼 버리니까 그냥 됐어 그냥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안 나가신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사업성을 좀 보시면 되고 빌라 아파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매가 지금 최대거든요. 빌라 아파트는 받쳐줄 때가 됐죠.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저평가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매입 임대하는 거는 이건 좀 낫다고 봐요. 공급 숫자를 안 늘지만 지금 뭐 경매 물건 넘어가고 이런 것 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이쪽으로 좀 돌려서 구제하려고 그러거든요. 20년 장기 임대로. 그러니까 요 정책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잘한 것 같아요.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살 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좋은 정책 같아요. 그러면 1주택자가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어디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거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좀 매입해서 월세 주고 이런 거 벌써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다 하고 있고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빌라 시장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고 있다 그러고 빌라 경매가 낙찰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특히 뭐 화곡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격이 아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것도 많았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하죠. 사람 심리가.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해주고 빌라 시장도 좀 안정되게 하려고 정부가 요건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정선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자꾸 이제 헛발질을 한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뭐 간단합니다. 그 학자들이 이제 자본 물질주의에서 좀 정신을 차리셔서 돈 많이 모으셨잖아요, 기성세대. 이제 뭐 저는 뭐 제가 뭐 외계인도 아니고 제가 왜 이 소리를 하겠어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부터도 물질에 약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뭐 선인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삶의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자기가 어떻게 만드냐인데 저는 이제 그쪽에 인생을 돕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회에서 아니 청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게 보이잖아요. 신혼부부들이 고생하는 게 보이고 이미 이제 골든타임 좀 놓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에 급하게 국민들이 의식이 변화가 되고 투자자들이 리딩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를 갖다 다 인지하고 이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면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거 수준만 가면 딱 좋은데 이거 오버슈팅 돼서 모든 경제가 꼬였잖아요. 애기도 안 나고 앞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그걸 천천히 충격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하죠? 우리나라가 딴 나라 안 하는데 건설사나 주민들이 자기들 돈 갖고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서 주고 이래가지고 겨우 짓는 거잖아요. 국민들 돈으로.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산 분들만 혜택을 보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문제죠? 로또 분양하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로또 분양을 하면 로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네. 국민이 돈 버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특정 국민이 돈을 벌잖아요. 순서가 차례대로 올 거라는 믿음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차례대로 안 오잖아요. 아 오고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전체가 어떻게 돼요? 다운되죠. 그러면 나는 당첨이 안 됐어도 집값이 어때요? 당첨이 안 돼서 싸게 집 살 수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만 딱 하면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둔하대요.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급하게 안 내려와요. 평균가로. 네, 거기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거든요. 그러면 상승폭에 대한 왜곡된 버블은 안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전세 대출 금지 내지는 개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값이 4억인데 전세 대출을 4억을 해준대요. 정부가 보증을. 그럼 어느 집주인이 이걸 4억에 팔겠습니까? 전세만 나도 돈이 빠지는데. 5억 받죠. 근데 정부가 어느 날 5억을 해주겠대요. 그럼 집값이 얼마 되죠, 여러분? 6억 되죠, 그냥 바로. 전세 대출이 이게 별명이 뭐냐? 천일의 칠면조예요. 자, A라는 젊은 층과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마치 정부 혜택을 받는 것 같아. 이거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전세 대출 받았는데 집값이 5억짜리인데 4억에서 내가 4억 받았어. 근데 얘가 6억이 되겠죠. 그럼 내가 나중에 집 살 때는 전세 대출 이자는 조금 혜택 받는 것 같지만 집값은 2억을 더 벌어서 메꿔야 돼요. 그죠? 차라리 전세 대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세 가격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은행의 최대의 목적은 뭐예요? 채무자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인정해요. 그러면 그 자본주의가 지금같이 빚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여기 써 있네요.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누가?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도 거기에 더 붙어서 뭐 하나 떠먹으러 기생충처럼. 이런 지금 시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이 오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넘치면 저는 이제 좀 오래 살 날 많이 안 남았거든요. 아니, 더 훨씬 많이. 아니,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아,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의식을 그쪽으로 가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집값 갖고 장난하거나 건설사 도와 뭐 이런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 이건 좀 많이 사라지. 그래도 사고는 날 거예요. 그러면 전세 대출만 조금 조정. 그러면 이건 있죠. 취약계층이나 청년계층 이분들은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건 해주자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능력도 없는데 그냥 나라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5억을 대출해줘 전세를. 그러면 집값이 5억이죠 기본이. 이런 가비지 같은 정책은 정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유주택자는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 얼마 전에 발표했죠. 네, 그거는 잘한 겁니다. 잘한 게 아니라 미쳤다가 되돌아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주택자인데 왜 전세 대출 받아요? 우리 국어 배웠잖아요. 네. 유주택자 전세 대출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극명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땅이 있는데 농부가 이거를 나이가 드셔가지고 팔기가 힘들게 됐어요. 농사를 하기가. 근데 그걸 제가 사가지고 집을 이쁘게 지었어. 싸게 사서. 그럼 농부 그분은 나이도 들었고 돈을 받았으니까 여생을 보내니까 좋죠. 저는 샀는데 팔았는데 잘 팔려. 왜? 사람들이 찾는 집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그분도 좋죠. 저도 돈 벌어서 좋죠. 이게 정상적인 투자예요. 근데 집을 샀어.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그럼 피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나오죠. 이게 투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투자는 다 같이 좋은 겁니다. 투기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를 투자인 것처럼 지금 전 국민이 패러다임이 잡혀가지고
일부 350만만 좋고 마치 자기도 그 대열에 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언론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엉그러져 가지고 다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대한민국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고 하시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셀코 TV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저랑 같이 그런 얘기들 주위에 많이 설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에 치여서 사는구나. 네.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집을 이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아, 요즘에 왜 이렇게 부동산 얘기하면 답답하냐.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얘기 듣고 또 얘기 나누고 하면서 알아가야죠. 예. 자,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